안녕하세요. 이렇게 분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4폭이거든요. 4통. 이게 소금인데요. 소금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이게 가수는 쪽 빠졌지만 굳어가지고요. 저는 이게 종이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아까 무쌈 먹으면서 먹었던 부분이고요. 뜯어 먹었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파란색도 한번 넣어볼까 해요. 이렇게 뭐 똑같죠, 뭐 다른 배추 절이듯이. 우선 이렇게 속에 이렇게 넣고, 따로 소금물을 만들어 가지고 또 부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파리에는 넣지 마세요. 소금을 어디다만, 여기 대공 이런데 소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파리에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키운 배추 좀 보실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겉잎을 이렇게 다 정리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여기 와서 우거지 만들어 먹을 생각하니까 또 그것도 다 시간이고 공력이잖아요. 여기다 소금 2주먹을 넣고 지금 소금을 풀고 있어요. 이 진한 소금물을 이렇게 끼얹어 주는 거죠. 계속 녹여서 소금을 만들어 가지고 마저 끼얹어 줘서, 우선 잘 절궈야죠. 어느 때까지 절군다고요? 여기가 구부러질 때까지. 이게 지금 뻣뻣하잖아요. 싱싱해가지고. 근데 이런 게 이제 싹 구부렸을 때 끊어지지 않고 구부러질 때까지만 절이면 됩니다. 이게 좀 그릇이 크면 좋은데.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부엌이 작게 빠진 아파트예요, 여기가. 자, 이렇게 절궈서 이따가 여기서 물이 또 나와요, 배추 자체에서. 그러면 앞뒤로 뒤적거려서
오늘 몇 시간 절거야죠. 이렇게 하면 소금에 오만균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배추 숨도 죽고요. 세균과 바이러스도 다 죽고 이제 깨끗한 배추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이대로 절거 보겠습니다. 네, 배추가 다 절여졌어요. 이렇게 접히면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딱 접었을 때 딱 접히면 잘 절여진 거거든요. 지금 생강 다듬고 요 마늘 이제 갈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또 요거 양념까지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보면요. 야채를 아직 준비를 안 했는데요. 야채 준비 전에 양념부터 준비하려고 해요. 우선 한 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2컵, 아이고 덩어리 진 거, 3컵, 덩어리 진 쪽으로 이렇게 4컵 정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멸치가루 4큰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큰술 넣고요. 지금 파마늘, 그런 야채 같은 거는 좀 이따가 하고요. 이 새우젓 반컵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그 멸치 액젓 1컵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야채, 마늘, 생강 그런 걸 지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멸치 액젓 1컵 넣을 겁니다. 네, 지금 마늘하고 생강을 생강 2톨하고요. 마늘 1컵 정도 나올 정도의 양을 넣고요. 간 마늘이 갈았을 때 마늘 양이 1컵 정도 되는 양을 넣은 거죠. 그리고 양파 1개를 썰어서 넣었는데요. 잘 안 갈아질 것 같아서 요거 멸치 액젓 1컵을 준비한 건데요. 종이컵 기준입니다. 요거를 부어서 한번 갈아 보겠습니다. 역시 잘 갈아졌네요. 그죠? 물이 들어가야 돼요. 네. 네. 양파, 마늘, 생강을 마저 넣고요. 아까 멸치 액젓 이 안에 넣었죠? 네. 이대로 한번 혼합해 보겠습니다. 무채는 아직 썰어 놓지는 않았고요. 이제 썰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마늘 생강을 이렇게 넣어서 한시름 놨습니다. 우선 이 고춧가루를 불려 놓을 생각으로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야채가 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김장김치에는 야채를 많이 넣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샐러드나 겉절이처럼 먹을 배추 같은 거, 평소에 먹을 것들은 좀 저는 재료를 많이 넣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김장김치에는
그런 재료를 넣으면 넣을수록 맛이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순수 양념으로만 이렇게 준비해 주는 게 좋아요. 좀 물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따 물 좀 끓여가지고 좀 더 부어서 이 농도는 굉장히 뻑뻑한 거거든요. 저는 그 풀 쓸 때 물을 좀 더 넉넉히 넣는다고 넣었거든요. 그 풀물이 뭐였냐면 호박 끓인 물, 호박죽 하기 위해서 끓인 물 그걸 넣고서 풀을 썼어요. 호박 건더기는 죽을 끓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 고춧가루가 익을 거예요. 아니, 불을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야채 손질해 보겠습니다. 양념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맛을 보니까요. 꼭 중간중간 드셔보세요. 맛을 보니까 멸치가루를 4큰술 넣었잖아요. 그래서 멸치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또 중화될 거예요. 다른 양념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 놓으면. 그렇지만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붉은 불말이라고 돼 있죠. 네, 그 붉은 불말하고 그 옆에 하얀 거 요거 뉴슈가 조금 넣었습니다. 설탕 쓰지 마세요. 괜히 설탕 쓰면 찐덕거려요. 그리고 아까 찹쌀풀 쓸 때도 호박 우린물로 했기 때문에 좀 당도는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무가 워낙 맛있어 가지고요. 배도 안 넣을 생각입니다. 저는. 아까 양파 하나 갈아 넣은 거 그거하고 뉴슈가 넣은 거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요. 끝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거를 다 혼합해서 최종 좀 뒀다가 최종 간을 볼 거예요. 지금 쪽파가 없어서 대파로 저는 그냥 했어요. 쪽파가 밭에 있는데 또 사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우선 저는 4포기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걸 충분히 고루 섞어서요. 좀 뒀다가 방치했다가 맛을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에 소금을 더 넣을지 또 추가할 양념이 필요한지 그렇게 해볼 겁니다. 뭐든지 꼭 드셔봐야 된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치통을 이렇게 미리 꺼내서 씻어놨어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이 물을 석박지 크기 좀 두껍게 해가지고 깔아서 소금을 뿌려줄까 합니다. 아마 4포기를 했으니까 이 안에 꽉 찰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용기에 좀 보관해 놓고 지금 제가 이 뻑뻑한 양념에 물을 넣기 위해 팥뿌리 끓인 물을 끓여 놓고 식혀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뻑뻑하죠. 물론 여기서 무에서 즙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뻑뻑하면 그 배추의 발림이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의 야채도 지금 많은 겁니다. 배추 한번 양을 볼까요? 배추 양이 요거밖에 안 돼요. 절인 게. 그런데 저걸 사이사이에 넣으면 부해지겠죠. 저기서 이거를 좀 뒀다가 농도를 봐서 또 추가적으로 할 거고요. 저는 이 정도 팥뿌리 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게 김치찌개도 끓여 먹고 순두부찌개 끓여 먹고 지져 먹고 하면 김치도 금방 없어져요. 여기 소금을 항상 곁에 두세요. 시원한 맛은 소금에서 나옵니다. 이 소금의 맛이 굉장히 맛이 좋아요. 오랫동안 간수를 빼가지고 좋은 소금이거든요. 마지막 간들 때도 꼭 소금 간으로 이렇게 해서 해놓으시면 맛이 좋아요. 톡 쏘는 맛, 그런 것들도 다 소금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갓 같은 것도 젓갓 그런 게 아주 좋죠. 톡 쏘는 맛, 칼칼한 맛, 그런 것도 갓에서 나오거든요. 네, 우선 이렇게 해놓고 좀 양념 뒀다가 발라 놓겠습니다. 네. 이제 배추를 가져다가 버무려 볼까 합니다. 지금 양념 보세요. 무가 쪼그라들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수분이 나왔어요. 이렇게 방치를 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렇게 버무려 줬어요. 먹어보았더니 비린내도 좀 줄었고요. 그리고 적당히 간간합니다. 먹었을 때 약간 짭조름한 게 나요. 안 그러면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여기 소금이 있어요. 버무려 보겠습니다. 버무릴 때는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반절해서 덜어가지고 쓰는 게 좋아요. 한번 저 버무려 볼게요. 요것도 여기다 한쪽에다 두고 배추를 반을 따로 두고 또 반을 이렇게 따로 두고 이렇게 해서 양을 조절하면 끝까지 양념을 골고루 묻힐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초반에 양념을 다 써버리는 우를 범하기 때문에 양념이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기 겉잎은 양념 묻히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살짝만 하시면 되고요. 잘 보이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쪽에다, 여기 안쪽 깊숙한 데다가 양념을 꼭 찔러 넣어 주세요. 여기다. 그리고 이런 그 겉잎 돌아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미리 버무려 놨다가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끼워 놓으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 겉잎이 짭조름하거든요. 두께가 얇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양념이 고루 묻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서 고춧가루를 좀 넉넉히 넣었어요. 너무 희멀건하지 않게. 그러니까 배추 하나에 고춧가루 한 컵으로 기준을 잡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 고춧가루가 좀 달달한 고추더라고요. 이건 매운 고추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넣는다고 넣습니다. 자,
이제 배추를 이렇게 폭 싸주면 맛있게 안에서 간이 스며들 거예요. 이렇게. 자, 통에 넣겠습니다. 아까 무 깔아준데 그 위에다가 그냥 올리면 됩니다. 이게 남으면 괜찮아요. 남으면 비빔밥에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재료 같은 거 더 추가해 가지고 파김치 같은 거 버무려도 되고. 근데 모자라면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런 겉잎들 이런 거 쑤셔 넣어주세요. 겉잎들 이렇게 한 포기에 2개, 3개 끼워 넣으면 얼추 간이 맞아요. 대부분 이거 안에 뻣뻣한 부분, 제일 두꺼운 부분이 간이 덜 절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두 입만 남겨주세요. 두 입만 남겨두고 이렇게 착 접은 다음에 도제기로 포대기를 딱 싸주는 거죠. 아유, 어둡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맨 밑에 무가 깔려 있어요. 제가 배추를 뽑아온 지 며칠이 지났어요. 그 애들 시중 들다가 제 거 제일도 해가면서 애들 시중 들다가 해야 할 일이 자꾸 미뤄지더라고요. 그래서 배추를 밖에서 베란다 밖에서 2주 가까이 방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배추가 멀쩡해요. 좀 수분만 날아갈 뿐이지 멀쩡합니다. 그런데 지금 밭에 방치해 놓은 배추는 어떨까요? 네, 그 배추는 아마 겉잎은 수확하기 힘들 거예요. 말라버리고 얼어버려서 시래기는 없는 거죠. 배추 시래기. 그러니까 시설이 잘 돼 있으면 창고나 하우스나 뭐 그런 시설이 잘 돼 있으면 전혀 버려지는 거 하나 없이 미리 수확해서 보관하고 그렇게 하겠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최대한 갖다 옮긴다고 해도 갖다 놓을 공간이 협소하니까 둘 데가 없더라고요. 다들 저보고 김장이 왜 이렇게 늦었냐 하는데 저는 김장을 안 해요. 그때그때 담아 먹습니다. 왜 그러냐? 보관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김치 냉장고가 없어요. 그 빌트인으로 4칸짜리 하나가 있긴 한데 거기에 또 별도로 예전에 담아놓은 김치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깻잎김치 있고 하니까 또 보관할 데가 없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버무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버무려서 다 잘 싸가지고 이렇게 통에다 담았어요. 그리고 이 겉잎도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버무렸습니다. 겉잎이 싱싱해요. 벌레도 안 먹고 싱싱해서 차마 어떻게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래기로 먹을까 하다가 너무 잎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찌개 끓여 먹자. 여기에다가 좀 사이사이에 껴 넣어 가지고요. 이렇게 덮어주는 용도로 사이사이에 껴 넣어서 걷어내면서 속에 거 먼저 파 먹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도 다 촉촉해지거든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겉잎 가지고 또 요리를 해 먹으면 됩니다. 다 절거져서 이렇게만 해줘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원래 이게 김장용 봉투로 먼저 안에 깔은 다음에 이 전체를 싸주면 더 맛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비닐에서 나오는 성분이 또 어떤 게 있으려나 걱정이 돼서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발효되는 것도 이렇게 갇혀 있으면, 그러니까 가둬 놓으면 더 맛있는 발효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 여기 둘, 여기 둘,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도 통에다가 옮겨둬야죠. 아니면 이렇게 놓으면 언제 익어서 언제 또 썰어 먹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예 이거를 다 찢어버리세요. 이렇게 분해를 하라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다 뜯어요. 그래서 겉절이처럼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극적이지도 않고 배추 본연의 맛을 즐길 수가 있어요. 초창기에 이제 삼겹살을 굽거나 수육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김치 좋아하시는 분은 밥하고 김치만 있으면 드시잖아요. 여기에 감칠맛이 되게 좋아요. 멸치가루를 넣어서 그렇습니다. 멸치가루를 넣으니까 멸치 진전 넣은 느낌이 들어요. 저 액젓만 넣었거든요. 그런데 꼭 진전 냄새가 나요. 먹어봤는데 전혀 거부감이 느껴진다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만큼 멸치가 감칠맛을 많이 담당하고 있고 맛을 증진시키고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거죠. 요리하면 식구들만 생각나는데 식구들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는 운전하고 못 가는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졸음운전을 너무 해가지고 체력이 바닥이 나서 이제 운전만 했다 하면 졸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안 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시외버스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운전을 누가 대신해 준다는 게 이렇게 편한 거로구나. 그거를 느끼겠더라고요. 이 겉잎은 따로 놔뒀다가 우거지로 써야 되겠어요. 이것도 찢어서 함께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좀 용도하고 맞지 않아서 좀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겉잎을 따로 이렇게 놔뒀다가 우거지 된장국 끓일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겉잎만 이렇게 모았거든요. 이제 요거는 이렇게 버무리고 깨소금 뿌려야죠. 먹어볼까요? 네, 지금 아까 찢어서 버무려 놓은 거, 이거는 누룽밥이에요. 밥이 압력솥에서 칙칙칙칙 돌아갈 때 3분에서 5분 방치해 두면 이렇게 밑이 살짝 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숭늉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얼려서 먹으면 정말 보약이죠. 예전에 제가 아는 언니가 이걸 되게 좋아했어요. 겉절이 하면 꼭 갖다 줬거든요. 그러면은 그 언니는 사업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이렇게 숭늉처럼 누룽지밥 끓여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주면 이렇게 다른 거 반찬 안 꺼내요. 요것만 딱 꺼내 놓고 먹고 가면 정말 든든하게 잘 먹었다 하고 가서 일하고 들어와요. 네, 어디 한번 먹어볼까요? 깨소금만 뿌려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고 구수하고 정말 든든한 느낌도 들고요. 이가 시릴 것 같은 분들 있잖아요. 어른들. 그런 분들한테도 이게 참 속편한 건강식일 것 같아요. 이러면 국이 따로 필요 없어요. 환자식 그 흰죽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더 거친 질감이죠. 하지만 굉장히 소화 잘 되고 속 편한 그런 밥에다가 숭늉 냄새 풍부한 밥에다가 이렇게 척척 올려 먹으면 이거 금방 없어져요. 아들이 알바를 가가지고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저녁 드십시오.